안녕하세요. 김혜숙의 I can FAT 1급 다섯 번째 이야기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번째 이야기에서 세상에 태어나면 아이가 남아요. 이렇게 나눠지듯이 회계로 기록하면 다섯 개 항목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이제 그거 정도 외워볼까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재무상태표를 입력하는 걸 같이 만나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무상태표의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과 자본 항목을 전기분 자료를 입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회계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전기분 자료와 단기분 자료를 비교식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다. 저희가 전년도에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다가 이번 연도에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이 스마트A 프로그램에 전년도 거 보고서가 들어가 있어야 비교식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전기분과 자료를 넣어주자라고 해서 지금 전기분과 재무제표들을 쭉 입력하는 시간을 순차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있는 손익계산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7777 주식회사 해숙패션 여기에다가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에 맞게 기수를 6기로 설정을 해서 8888 주식회사 김혜숙 패션으로 다시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회사 등록을 눌러가지고 여러분은 혹시 저희 교재에 백데이터 설치가 돼서 주식회사 3일 패션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 계시다면 그대로 이어가시면서 가시면 돼요. 제가 8888을 다시 설계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재무상태표하고 연동되는 상품 매출 원가 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눈에 띄게 나눠보려고 저는 다시 한번 설정을 하는데 제가 회계연도를 1기로 초기 수업에서 설정을 했었잖아요. 저희 교재 그대로 설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번 기수에 6기를 맞이했고 전년도까지는 2020년도까지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았다. 근데 이번부터는 좀 사업이 커져서 하게 됐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요. 이제 8888으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료를 다 입력하신 분들은요. 저희 3001번 주식회사 3일 패션 완료되어 있는 일장 자료를 열어가지고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8888이라는 회사는요, 지금 껍데기만 있어요. 즉, 6기로서 2021년도 기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만 입력을 했고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지난 시간에 제가 현금과 뭐 조금 주의해야 될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유형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 2월 이익이익금 이런 설명들을 드렸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동돼 가지고 이제 손익계산서로 한번 같이 가기 위해서 재무상태표를 이대로 열어놓고요. 손익계산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보니까 다 입력을 하지 않고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지만 여러분께서는 이거를 그 입력을 한번 해보시는 게 훨씬 더 공부할 때 유익하죠. 방법은 제가 다 설명드리니까 손익계산서는요 구분 계산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제가 동대문에서 5,000원짜리 면티를 사와서 2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2만원이 매출로 잡혀요. 5,000원짜리를 사와서 2만원에 팔았으면 15,000원을 남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2만원은 매출로 들어가고요. 5,000원은 매출원가로 들어가요. 따라서 매출 총이익은 15,000원 벌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000원 벌었다고 하니까 내 친구가 야 삼겹살 사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나 15,000원 벌었는데 사실 아르바이트생을 하루 고용을 해서 3,000원의 알바비를 줬어. 그래 그러면 12,000원 벌었네. 그게 바로 3,000원 판매비와 관리비인 급여를 뺀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00원 번 줄 알았는데 아르바이트생 알바비 3,000원 빼고 12,000원 벌었네.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그래 12,000원 벌었다고? 그럼 삼겹살은 좀 너무한 것 같고 아이스크림 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사실은 주식을 좀 내가 투자했잖니. 우리 법인에서. 그래가지고 배당금 수익을 받았다. 내가 좀 돈을 빌려준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자를 받았다. 얼마 받았는데 1,000원. 그래 그럼 14,000원 벌었네? 요렇게 얘기가 되는 13,000원 벌었네? 요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급여 3,000원 뺐으니까 13,000원 벌었네? 야 그러면 조금 더 비싼 거 사야 되지 않아? 커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13,000원에서 이자가 2,000원이나 나갔어.
그래? 초창기에 차입금이 있었잖아. 그러면은 11,000원 버는 거야? 그럼 11,000원 벌었으니까 뭐 사탕이라도 사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야 벌었더니 법인세가 또 나가더라. 그래서 법인세를 또 내고 났더니 실제로 남은 돈은 우리한테 한 10,000원 정도 남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당기순이익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드린다고 5,000원짜리 면티를 20,000원에 팔아서 알바생 급여 3,000원을 주고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 얘기를 하고 이자 비용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이 성격상 구분적으로 계산되는 란을 다 다르게 표기해라 라는 게 손익계산서 표기법이에요. 따라서 저희 교재 156페이지에 보시면 주식회사 3일 패션의 손익계산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하나씩 입력해 가면서 당기순이익을 산출해가는 과정을 한번 읽어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는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제가 편의상 기배숙 패션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상품 매출로 5억 51만 6천원 벌었어. 그래? 그러면은 더존 프로그램의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 여러분 저희 기억나세요? 저희가 계정 과목이라는 이야기를 나눌 때요. 저희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매출 쪽에 매출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품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형태 자체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 빼고 그리고 기타 쪽에 보면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고 그리고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빼고 나면 당기순이익. 그래서 이렇게 코드들이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쭉 구분해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억 51만 6천원이네요. 5억 51만 6천원을 입력하실 때 500516까지만 입력하시고요. 숫자 키보드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000 세 글자가 들어갑니다. 자, 매출을 세팅했어요. 자, 그러면 이 5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동대문에서 사온 옷의 원가는 얼마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억 5천 35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걸 쓰려고 했어요. 사실은 이 매출액이 대표적인 수익이거든요. 저희가 뒤에 가서 부가가치세를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금계산서 이야기를 할 때 매출은 빨간색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매출자가 빨간색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매입자가 이제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빨강색은 돈이 들어온다 이런 느낌으로 쳐다보시면 되고요. 파란색은 돈이 나가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비용은 파란색으로 색깔을 좀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이만큼 벌어들이기 위해서 매출원가가 2억 5천 35만 원이 나갔는데 이 매출원가는 좀 특이한 게 요 박스 안이 좀 특이해요. 요 박스 안의 내용을 그대로 프로그램에 넣어놔서 이 박스 안의 금액들을 기초상품 재고액 550 이거는 전년도에 안 팔리고 넘어온 게 550이 면티가 있었는데 우리가 2억 5천 535만 원을 더 샀어. 그러면 요 정도를 팔고 싶었는데 기말에 12월 31일에 매장에 가보니까 1,050만 원어치가 안 팔리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면 얼마치를 파는 거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제가 공식을 외워볼게요.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요렇게 공식을 외우게 되는데요. 공식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1월 1일에 550만 원어치 있었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억 5,535만 원어치를 사왔는데 이걸 다 팔고 싶었어요. 그러면 기말상품 재료가 다 팔았다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덩어리가 다 팔린 원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12월 31일까지 안 팔린 재고가 이만큼 있으니까 요만큼이 팔린 거 그 얘기인데요. 요 공식에 써져 있는 내용 그대로를 손익계산서 형태에 넣어놔서 상품 매출원가를 엔터를 하시면 보조창이 떠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 555,500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이 전년도에 이제 매입한 거죠. 2억 5,535만 원. 전기분 손익계산서니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기말상품 재고액에 저희 교재에 있는 대로 1,050만 원 이렇게 써보려고 지금 저 키보드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요. 이 프로그램 설계자가 여기에 입력이 안 되도록 만들어놔서 우리가 입력할 수 없어요. 유저들이. 왜 그랬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 교재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154페이지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있어요.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여기에 금액이 1,05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누구하고 연동이 되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냐면 손익계산서에 기말상품 재고액에 연동이 되게 짜져 있어서 저는 분명히 전기분 손익
손익계산서에 입력을 못했고 재무상태표에 입력을 했는데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자동으로 1,050만 원이 반영됐네요. 요걸 알고 있느냐가 이 손익계산서 정기분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돼서 뒤에 가서 FAT 1급 자격증 시험 볼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 생기게 됐을 때는 얘가 기출문제에서 엄청나게 출제가 자주 되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을 유저들이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의 상품 재고가 손익계산서에 연동되도록 짜놨거나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은 상품 매출 원가거나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말 상품 재고는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의 마지막 칸을 형성하는구나. 자, 2억 5,035만 원짜리를 사와서 5억 51만 6천 원에 팔았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매출 총이익이 2억 5,016만 6천 원이 됐어요. 어때요? 일치가 됐죠? 자, 그러면 김혜숙 너 2억 5,016만 6천 원이나 벌었어? 소고기 쏴! 그랬더니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급여 주고 우리 직원들 회식 시켜주고 우리 직원들이 거래처 가서 뭐 교통비 쓰고 출장 갔을 때 경비 처리가 되고 거래처에 접대하고 핸드폰 영업사원 사용비라든지 인터넷 사용 사무실 수도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라든지 수도 강렬비 그리고 건물에 대한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갔고 임차료 저희 매장을 빌렸는데 그 매장에 대한 빌린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기간에 계속되는 비용이 임차료가 나갔더라. 수선할 게 있어가지고 수선했더라. 보험료가 나갔더라. 우리 회사에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에 보험료를 가입을 해서 보험료가 나갔더라. 자동차에 기름 유류대가 나갔더라. 그리고 수수료들이 각종 나갔더라. 그래? 이렇게나 많이 나갔어? 예. 그러면 이게 다 어떤 돈이야? 우리 회사에 옷을 팔기 위해서 판매하는 비용과 연결된 거하고 이걸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서 요건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이름의 비용이에요.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갔다고? 네. 그러면 삼겹살 사, 뭐 이렇게 싼 거 사,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났더니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뭐가 나오냐면 영업활동에서 생긴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구분 계산되는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급여부터 수수료 비용까지 여러분이 쭉 계정 과목을 산출해서 가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단기순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전부 다 한번 쭉 몇 개 안 되니까 입력해 볼게요. 급여 두 글자 입력하고 급여랑 일치되는 글씨 6,895만 원. 복리후생비 복리 두 글자 입력하고 2,551만 2천 원. 여비교통비 여비 두 글자 입력하고 758만 6천 원. 접대비 813번이거든요. 일정 부분 이제 입력을 자주 하시다 보면은 코드가 일정 부분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통신비, 전화요금 425만 4천 원. 수도강렬비 오타 내면 걔를 찾아가지 못하니까 불러와지질 않죠. 225만 1천 원. 감가상각비 1,300 13 플러스 임차료 매장에 임차를 하고 임차료가 이번 연도에 1,500 전년도에 이제 나간 거죠. 전년도 보고서니까요. 수선비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쭉 써가면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말상품 재고액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들을 눈에 익히시는 것, 국어적인 의미로 내 걸로 만드시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보험료, 뭐 건물 화재 보험료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 보험료가 될 수도 있고요. 1,264만 5천 원. 차량 유지비 차량을 고치거나 오일을 교환하거나 차량 유류대를 지급하거나 710만 5천 원. 수수료 비용 저 여기서 이제 심장이 막 떨리기 시작을 해요. 수수료 비용 3,000만 원 30 플러스 왜 심장이 떨리냐면 급여부터 수수료 비용까지 열심히 말하면서 입력을 해서 혹시 판매비와 관리 합계액이 저희 교재가 틀리면 어떡하지? 맞았네요.
2억 169만 8천 원, 2억 169만 8천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영업이익이 프로그램에 4,846만 8천 원으로 뜨는지 보도록 할게요. 156페이지와 일치가 되나요? 네, 일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까지는 우리가 옷을 사오고 팔고 관리하는 활동에서 들어간 수익과 비용이 만들어진 거라서 영업이익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투자 활동이나 차입 활동이나 이런 자금의 조달이나 자금을 빌려주는 이런 활동들에서 돈을 벌거나 돈이 나가는 것들은 영업의 수익과 비용이라고 해요. 따라서 저희 주식회사 3일패션 같은 경우는 영업의 수익은 없고 영업의 비용만 이자 비용이라고 1,878만 원이 주어졌네요. 따라서 이자 비용 1,878만 원을 입력하고 나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2,968만 8천 원이고요. 법인세 주어진 게 250만 원이 주어져서 요거까지 입력하시고 나면 여러분 제가 계정 까먹을 때 101번부터 999번까지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을 것 같긴 한데요. 101번이 1등이에요. 현금. 그리고 999번이 개인소득세 등 이렇게 나오고 998이 법인세예요. 가장 손익계산서 끝자락에 있잖아요. 법인세 등 250만 원, 2500 플러스 드디어 당기순이익이 2,718만 8천 원으로 저희 교재 끝에 있는 당기순이익과 일치가 됐습니다. 박수. 손익계산서는요. 이렇게 매출액으로 출발해서 당기순이익까지를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내가 1년 동안 원래 여러분 그 회계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손익계산서의 정의는 뭐냐면요. 일정 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회계기간이다.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 벌었니? 경영성과가 어떻게 되니? 이걸 나타내주는 보고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들을 쭉 입력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이 산출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교재에서 당기순이익이 산출이 됐으니까 이 당기순이익이 다른 보고서에 또 연동이 되거든요. 제가 앞서 세상에 태어나면 여아남아 이렇게 했듯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처럼 둘로 딱 구분하듯이 회계로 태어나면 5개로 딱 구분해서 보고서가 둘로 딱 나눠지게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가 가장 대표적인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얘네 둘의 보고서가 연장선상이 있어요. 어떤 연장선상이냐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 지금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을 산출을 했는데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회계를 조금 공부하다 보면 재무상태표에 자본의 플러스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요거 잠시 회계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분은 우선은 그냥 패스하셔도 돼요. 자, 우선은 저희가 추후에 회계에 대한 기록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회계를 기록할 때는요. 여러분 지금 수익이라는 아이는 대변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만약에 그냥 한번 보세요. 제 그림만 수익 100원 대변 이렇게 기록이 되고 급여라든지 복리후생비 같은 비용이 60원이 써졌다 그러면 저희는 비용 복리후생비는 차변에 기록돼요. 요거는 제가 여기 나중에 라고 써드렸듯이 회계를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김혜수가 해준다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자,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자 나는 100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을 들였는가? 60원의 비용을 들였다. 그러면 앞서 배웠던 당기순이익이 얼마다? 40원이다. 이렇게 조금 유추는 되죠. 왜냐하면 지금 손익계산서 그림에서 상단부에 매출액부터 출발해서 당기순이익까지 산출이 되는 걸 보면요. 근데 이 당기순이익은 여러분 영업활동에서 번 이익이란 말이에요. 벌어들인 돈? 뭐
이익 이렇게 할까요? 영업활동에서 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조금 더 자세히 쳐다보시게 되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재무상태표 입력하는 거 정도만 봤는데 재무상태표의 자본 쪽에 가잖아요. 그럼 자본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 이익 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구분되는 항목이. 이 당기순이익이요. 영업활동에서 생긴 이익이다 보니까 어디로 나중에 합류가 되냐면 재무상태표로 나중에 합류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익잉여금의 가산이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질 때 저희가 대변에 있던 수익을 차변으로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런가 보다 요 정도. 이렇게 없애고 그리고 차변에 있던 비용을 대변으로 없애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시간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저희 강의 가장 끝자락 결산까지 가야 나오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수익과 비용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요. 이렇게 결산 때 12월 31일 날 대체 분계가 이루어져서 어디로 분계는 회계 처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디로 얘가 귀결이 되냐면 손익이라는 계정으로 귀결이 돼요. 이게 결국은 당기순이익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이 꼬이냐면 얘 때문에 지금 그래요. 저희 재무상태표에서 프로그램 특성상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입력해 주시죠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요거 좀 힘들면은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나중에 그런가 보다가 쌓여서 저희 실력이 되거든요. 얘가 결국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되는데 얘가 2월 되면서 이제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이제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결산집에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화살표 그린 거 한번 잘 보세요.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 잉여금이라는 코드로 입력하는 거 지난 시간 네 번째 이야기 시간에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경영성과라는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나타나는 걸 손익계산서에서 보셨잖아요. 결국은 이 당기순이익이 영업활동에서 번 돈이니까 어디로 귀결되게 되더라. 재무상태표로 쏙 들어가게 되더라. 그러함으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뗄 수 없고 연결되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잘 따라가 보세요. 이게 첫 번째 화살표, 경영성과 이익 났어. 당기순이 결국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간대네. 그럼 이 2월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봤던 재무상태표의 그 2월 이익잉여금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거 하나 배웠죠. 여기서 조금 특이했던 게 매출원가 쪽에서 기말 재고를 입력을 할 때 어디에서 왔었어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된 게 반영이 됐었죠. 그래서 요거 연결되는 거.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연결되는 거. 좀 어렵긴 하지만 요런 것들을 연결고리들을 조금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쉬운 강의를 하려고 이제 이야기 시간 이렇게 제목에 써놨는데 막 쉬운 것만 가져가기에는 사실 회계가 조금 이제 무겁잖아요. 뒤로 갈수록 내가 해내야 되는 전문가적 기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고 요거를 연결해서 가실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고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 지난 이야기 시간에 나누었던 재무상태표하고 연동해서 손익계산서까지 가서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교재 157페이지에 수행 팁이 나와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상품 매출원가의 보조창에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상품 매입액을 입력하는데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은 자동으로 반영된다. 요거 중요하다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요거가 수행 팁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 자격증 FAT 1급 시험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고요. 실제로 이제 시험지하고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내용이 나오는 거는 당기순이익이 일치가 돼야 제대로 된 거예요. 즉 방금 저희 교재에 156페이지에 수록된 당기순이익과 여기 프로그램에 입력된 당기순이익이 정확히 일치가 돼야지만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전기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연동되는 것까지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좀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워밍업으로 이익잉여금이라는 아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이 이익잉여금이라는 이야기를 손익계산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하고 연동해서, 즉 당기순이익 내용하고 연동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강의를 할 때 살짝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만나볼 걸 살짝 찔러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짝 맛배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가시면 그 맛배기가 기억이 나요. 아, 내가 살짝 5번째 이야기 끝자락에서 김혜숙이가 저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하고 있네. 아,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저번 시간에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항목의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저 내용이 조금 연결고리로 가겠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김혜숙의 ICAN FAT 1급 5번째 기초정보관리 이번 시간에는 정기분 손익계산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만나요.